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를 위한 CMF 감성요소 분석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할 전 팀 4H의 발표자 김난영입니다. 오늘날 삶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감성적 안정성, 편의성에 따른 기대 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산업화 현장에서의 CMF 적용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소비자 감성 부분까지 고려하여 사용자 감성 맞춤에 적합한 감성을 적용한 그러한 디자인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CMF는 인간의 감각 경험을 고급화하기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좋은 디자인 방법 중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감성을 이해하고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은 디자이너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소비자들은 기능 측면보다 감성적 측면에 더 주목하여 가치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이너는 CMF를 통해 소비자에게 감성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CMF 디자인을 활용하여 감성 브랜딩으로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소비자는 디자이너가 의도한 감성적 메시지를 온전히 느끼고 있었을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디자이너는 감성적인 사고와 포괄적 해석을 더해 감성을 더하는 반면 소비자는 오감을 통해 통합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확신하는 디자인이 소비자의 감성에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현재 CMF의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CMF를 실제 디자인의 창의적 발상 과정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디자이너는 막연한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 분석과 문제점 도출을 통해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도출해 보았는데요.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감성과 일치도 레포트를 제공해주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보고 어떤 감성을 느끼는지 알려주고 다양한 CMF 요소를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디자이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저희의 서비스는 이모콘입니다. 이모콘은 감성 일치도를 영어로 표현하여 앞자를 따서 네이밍하였으며 디자이너가 CMF의 감성을 이해하고 디자인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먼저 사용자가 제품에 담고 싶은 감성을 입력합니다. 이를 통해 CMF 분석 레포트를 제공하고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시안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하면 마지막으로 CMF 디자인 작업을 직접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뒤이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스타일 가이드입니다. 컬러 칩을 하나 뽑아내어 저희의 UI의 통일성을 주었으며 3D 아이콘을 활용하였습니다. 서비스 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보다 저희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가 구상한 제품에 담고 싶은 감성을 문장 형태로 입력합니다. 검색창 밑에는 검색량이 가장 많은 감성 키워드도 함께 제공됩니다. 문장을 입력하고 CMF 감성 요소 분석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CMF 분석 레포트가 제공됩니다. 레포트는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모콘 그래프, CMF 데이터, 그리고 무드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모콘 그래프는 5개의 CMF 조합 케이스를 추천하는데요. 각 케이스는 각자 다른 CMF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케이스를 클릭하면 해당 케이스 각각의 CMF 데이터의 상세 정보를 2번째 파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CMF 분석에서 도출된 키워드 및 CMF 식별 데이터를 무드보드 형태로 함께 제공하여 디자이너가 보다 쉽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케이스 1을 사용자가 클릭하면 그래프 위에 이렇게 그래프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입력한 감성 키워드에 대해서 비슷한 키워드 7가지를 바탕으로 그 위에 어떻게 감성 일치도가 해당하는지 그래프를 제공하고 2번째 파트에 보시면 각 케이스별로 고유 컬러를 부여하여서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란색이 클릭하면 각자 CMF 데이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2번째 파트의 케이스 2를 클릭하면 주황색 그래프가 뜨는 것으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이너가 3D 작업을 위해 2D 이미지를 각기 다른 4개의 각도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냉장고의 예시를 대입해 보았는데 다음과 같이 냉장고 앞면, 오른쪽, 왼쪽, 뒷면에 시안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CMF 디자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제공했던 케이스 1, 2, 3, 4, 5에 대한 그런 조합을 실제로 시안에 적용해 볼 수 있고, 하단 드롭다운을 클릭하면 각 다른 조합으로도 디자이너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을 적용한 후에 원하는 조합을 선택하여 렌더링을 실행하면 3D 렌더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 서비스에 구현된 기술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뉘는데요. 감성 키워드 입력에는 NLP 기반 감성 키워드 추출 및 군집화, 두 번째 파트는 CMF 분석 리포트의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기반 레코멘드 시스템,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CMF 관련 데이터 제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MF 디자인 작업을 위해 뉴럴 렌더링 기반 3D 디지털 디자인을 표현하였습니다. 저희 디자인에 녹아든 인공지능 활용 기술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NLP, 즉 자연어 처리 기반 감성 키워드 군집화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처음 시작할 때 감성 키워드를 입력하고 시작하는데요. 감성 키워드 정제를 위해 전처리를, 그리고 처리를 위해 유사 감성 키워드를 추출합니다. 유사 감성 키워드 추출에는 K-민즈 클러스터링을 활용하는데 보다 자세한 설명은 뒷페이지에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LP 기반 감성 키워드 군집화는 감성 단어를 담고 있는 논문, 기사, 서적 등의 문서들을 크롤링하여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처리를 하여 불용어와 형태소를 제거하고 분석 및 학습에 용이한 형태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자연어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으므로 수치로 재표현하기 위해 단어 임베딩을 활용하는데 다양한 임베딩 형식 중 단어의 빈도와 위치 등을 파악하여 문맥 안에서의 단어 의미까지 학습할 수 있는 워드-투-백 임베딩 방식을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을 통해 비슷한 단어끼리 유사도를 하여 군집화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처음에 입력한 감성을 바탕으로 유사 감성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기반 레코멘드 시스템입니다. 지식 그래프 기반 추천 시스템을 통해 저희는 기존 전통적인 방식의 협업 기반 필터링이나 컨텐츠 기반 필터링은 사용자나 아이템이 갖고 있는 그러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모델링할 수 없다는 단점을 극복하여 기존 추천 시스템보다 더 많은 정보를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방식이 하나의 감성 키워드당 여러 개의 추천 CMF 후보군이 매칭되어 있는 서비스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프 기반 추천 시스템에서 널리지 그래프와 어텐션 모델의 메커니즘을 적용한 모델을 활용합니다. 전 단계에서 수집한 군집화된 감성 키워드 데이터와 CMF 데이터를 통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군집화된 감성 키워드 군집 각각을 하나의 유저로 보고 CMF 각각의 엔티티와 엣지로 연결된 널리지 그래프를 기반하여 KGAT 모델로 활용합니다. 이는 전체적인 널리지 그래프의 노지와 엣지 구성은 끊임없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계속 감성이 변화하고 트렌드가 계속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CMF 추천 결과를 추출하고 엣지의 가중치 값을 통해 감성 키워드에 따른 CMF 감성 일치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럴 렌더링 기반 3D 디지털 디자인 표현입니다. 현재 렌더링 방식은 계산량이 매우 많아 컴퓨터 리소스를 많이 먹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를 AI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용자는 다각도의 2D 이미지로부터 3D 모델을 생성하고 CMF 데이터를 통해 색깔, 재질, 질감 표현을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물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인스턴트 너프 모델을 활용하고자 하였는데요. 이는 신경망 네트워크를 사용해 다각도의 몇 장의 사진만으로도 빠르게 학습하고 빠르게 렌더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서비스를 하나의 캔버스 위에 표현하여 나타내 보았는데요. 디자이너의 감성과 소비자의 감성 간의 불일치성에 대한 문제 도출을 시작으로 고객 세그먼트를 제품 디자이너, 기업, 마케터, 예비 디자이너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디자이너가 CMF의 감성을 이해하고 디자인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일치성은 일치도 레포트를 제공하여, 그리고 기술 프레임워크가 부족한 점은 AI를 활용한 서비스로서, 그리고 창의적 발상 과정에 적용하기에 막연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CMF 디자인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채널과 수익 흐름, 비용 구조에 대해 고민해 보았고, 저희 이모콘의 서비스의 핵심 지표는 이모콘 프로그램 접속자 수, 레포트 제공 횟수, 그리고 디자인 시안 업로드 횟수가 될 수 있습니다. 타 서비스에 비해 저희 서비스가 경쟁 우위로 갖고 있는 점은 입력한 감성을 바탕으로 AI가 일치도를 제공한다는 점, 특정 제품군에 국한되지 않아 높은 확장 가능성을 지닌다는 점, 그리고 계산량이 많아 느린 3D 렌더링 속도를 AI를 통해 개선했다는 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서비스의 기대 효과입니다. 첫째, 디자이너의 사용자 감성 이해를 돕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렌더링 추천 시스템 등을 통해 디자이너의 효율적 작업을 돕습니다. 셋째,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로서 디자인 산업에 활용되어 국내 기업과 기관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CMF 디자인 요소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세부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저희 서비스에서는 다양한 조합을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색다른 구매 가치를 제공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카이빙된 다양한 CMF 요소를 다채롭게 활용 가능하며 높은 확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서에 대한 출처는 우측 하단에 기재하였으며, 발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서비스를 바탕으로 디자이너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창의적 사고를 확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마감집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서비스 배경, 서비스 구조,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비스 배경입니다. 삼성 비스포크를 시작으로 지금 제품 트렌드는 사용자의 개성과 집안 인테리어에 맞게 CMF를 달리하여 개인의 맞춤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트렌드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CMF에 차별화는 제품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에 맞춰 제품 디자이너들은 CMF와 가공 프로세스의 지식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정보 기반의 CMF는 검색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CMF 가공 방법을 직접 알지 못한다면 검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이미지는 제가 맥북 CMF를 검색하기 위해서 구글 이미지 검색을 했을 때의 장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CMF라는 정보는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으면 이마저도 틀립니다. 또한 정보의 연계성 또한 부족합니다. 가공 정보에 대해 알더라도 이 가공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은 또 하나의 과정입니다. 저는 이것을 발품을 팔아야 되는 시간이 한 번 더 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전 AI를 활용한 식별 데이터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이미지 촬영이 가능한 CMF 검색을 서비스로 만들어 원하는 CMF 가공의 정보와 지식, 그리고 연계된 기업과 매칭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구조입니다. 서비스 개요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MF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검색의 어려움과 뒷받침되는 정보의 연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 CMF 식별 AI 서비스를 이용해 CMF 분석 및 학습을 도와주며 제조사 매칭까지 도와주는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CMF를 촬영하게 되면 CMF 식별 AI 프로그램이 CMF를 분석하여 제조사를 매칭해 주거나 CMF 학습을 도와줍니다. 기업을 리스트업 해주거나 제조 방법, 디자인 팁의 CMF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서비스 타겟은 중소기업, 주니어 디자이너, 학생 디자이너 등을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제조사 매칭은 중소기업 주니어 디자이너를 메인으로 하고 있으며, CMF 학습은 학생 디자이너를 메인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구조는 앱 서비스는 사용자 버전과 공급자 버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디자인하였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는 순서대로 제조사 학습 카테고리, 제조업체와 컨택할 수 있는 채팅창, 가장 메인이 되는 CMF 식별 카메라, 앱 설정, 그리고 개인이 CMF를 모아둘 수 있는 개인의 나의 마감집입니다. 개인이 당장 눈앞에 있는 CMF가 무엇인지 찍어보고 이 CMF를 학습하거나 이 CMF를 가공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보고 싶을 때 카메라를 사용하는 사용 플로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MF를 촬영하고 싶을 때 나의 마감지 어플을 켜서 카메라를 누르게 됩니다. 카메라를 누르게 되면 실시간으로 촬영할 것인지 앨범을 선택할 것인지 누르게 되고 카메라로 자신이 원하는 CMF를 촬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AI 식별 데이터가 AI를 통해서 눈앞에 보이는 제품의 카테고리를 이런 식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관련 키워드를 상단에 나타내주게 됩니다. 사용자는 이 상단에 나타내준 키워드를 보면서 이 제품이 이런 CMF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하기 버튼을 통해 사용자는 이 CMF 키워드를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 CMF 학습이라면 위에 상단에 있는 키워드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팝업 창으로 뜨는 그런 정보를 보면서 CMF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체 매칭이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타겟이라면 CMF 분석 하단에 보이는 파트너 리스트를 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가공을 하는 그런 업체를 찾아보면 됩니다. 찾아보면서 카테고리를 포트폴리오가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진을 업체에서 올리게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이 업체에서 이런 가공을 하는구나를 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가공을 하는 업체를 확인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그 업체와 이 앱 내에서 채팅하기를 통해 바로 제조업체와 매칭이 가능합니다. 앱 내에서 제조업체와 컨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제조가 가능합니다. 또한 카테고리에서는 학습과 제조사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학습 카테고리에서는 이 CMF에 대한 정보를 바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학습 카테고리에서는 DK웍스 안에 기술 소재 카테고리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제조사 카테고리는 실제 제조에 쓰이는 소재 위주의 카테고리로 제조사에서 이 소재를 다루는 제조사를 카테고리화하여 분류하였습니다. 나의 마감집 추가는 사용자가 프로젝트별로 이 소재와 파트너사를 분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나의 마감집 추가를 선택하게 되면 그룹과 그 파트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류하게 되면 나의 마감집 추가라는 표시가 뜨게 되고 사용자는 프로젝트별로 이런 식으로 분류하여 CMF와 파트너사를 분류할 수 있어서 쉽게 그 프로젝트별로 파트너사를 분류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 버전의 앱 서비스입니다. 공급자 버전의 앱 서비스는 사용자 버전보다 좀 더 간단하게 디자인하였습니다. CMF 식별 카메라, 제조업체 홍보 관리창, 소비자 컨택창으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공급자 버전의 카메라 사용 플로우입니다. 공급자가 포트폴리오를 올릴 때의 플로우입니다. CMF 촬영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여기서 AI가 동일하게 키워드를 도출합니다. 키워드를 도출하였을 때 이 도출된 키워드들은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하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아노다이징 느낌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에 걸리게 하기 위한 그런 키워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올리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AI를 자동적으로 도출하게 되고 하단 부분에는 추가적으로 공급자가 추가적인 태그를 달거나 사이즈 등의 포트폴리오 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자사 홍보창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올라와서 사용자는 이걸 보고 그 공급자와 컨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서비스 측면에서 제조사와 매칭은 작은 제조업체를 키우고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조업체와 제조정보 연계성 구축을 통해 빠른 제조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를 통한 CMF 분석은 실시간으로 CMF
CMF 지식을 학습 가능하기 때문에 알기 힘들었던 CMF 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CMF 정보를 접근성 장벽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CMF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마감집 데이터베이스는 제조업체 포트폴리오와 사용자의 사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고, 제조업체는 포트폴리오를 통해 업체 홍보와 사용자와 직접 소통을 통해 빠른 홍보가 가능하다는 점,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사용자는 실시간으로 이제 CMF 소재를 학습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제조업체 매칭 서비스로 빠른 제조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고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하는 소재와 상품을 이미지로 검색하기 위한 CMF 렌즈 발표를 하게 된 저는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에 현재 재학 중인 배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간단한 목차입니다. 대안 배경과 아이디어 개요, 그리고 서비스 구현 기술, 기대효과 순으로 간략하게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대안 배경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지로 검색이라는 서비스는 그 스마트폰 카메라나 이미지 데이터 업로드를 통해서 대상 제품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인 이미지로 검색 서비스로는 구글 렌즈가 있고요. 현재 약 10억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기준으로. 그리고 국내에는 네이버 앱에 이제 장착되어 있는 스마트 렌즈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이미지로 검색 서비스는 기존의 키워드로 검색 서비스에 비해서 어떤 사용자 검색 경험에 있어서의 혁신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사용자가 이거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는 대상에 대해서도 이미지로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그 검색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주위에는 사실 우리가 키워드를 알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키워드를 알고 검색을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대상들이 더 많습니다. 일례로 이 모야모라는 어플리케이션은요, 그 우리가 길 가다가 보게 되는 그런 식물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해당 식물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런 단순한 기능을 가진 이미지로 검색 서비스도 현재 플레이스토어 기준 1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CMF 디자인이야말로 이런 이미지로 검색 서비스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CMF는 컬러 머티리얼 피니시의 약자인데요. 이 색상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대상이죠. 마음에 드는 색상의 제품을 발견을 했는데 비슷한 색상을 찾고 싶을 때 이 색상을 뭐라고 검색을 해야 될까요? 피니시와 머티리얼은 더 어렵습니다.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냉장고를 찾았는데 크기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쳤을 때 비슷한 디자인의 냉장고를 찾을 때 우리는 검색창에 뭐라고 입력을 해야 될까요? 가지고 있는 텀블러의 소재가 마음에 드는데 이거랑 세트로 머그컵을 하나 장만하고 싶습니다. 비슷한 소재의 머그컵을 우리는 뭐라고 검색을 해야 될까요? 하얀색 머그컵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아마 스크롤을 엄청나게 내려야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기존의 이미지로 검색 서비스들은 이러한 페인 포인트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 있는 머그컵입니다. 이거를 촬영을 해서 네이버 스마트 렌즈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모양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데 사실 CMF를 봤을 때는 스테인리스 컵을 찾아내기도 하고 색상은 비슷한 듯 보이지만 전혀 다른 그런 제품을 찾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구글 렌즈도 한번 써봤습니다. 그 아이폰 케이스의 색상이 마음에 들어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참고로 제가 쓰고 있는 그 휴대폰은 그 갤럭시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아이폰 케이스만 검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미지로 검색 서비스들은 제품의 CMF는 좀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주로 제품의 피처 혹은 제품의 종류들을 인식해서 검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고자 저희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CMF 디자인과 유사한 이미지로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을 검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 서비스의 UX는 간략합니다. 그 찾고자 하는 대상의 이미지를 스마트폰 카메라나 데이터로 올리면 해당 상품을 인식을 해서 비슷한 CMF의 상품을 검색을 해줍니다. 근데 상품별로 단일 CMF로 구성된 상품은 좀 제한적입니다. 대체로 상품들은 파츠별로 서로 다른 CMF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는 제품을 분해해서 CMF별로 분해해서 CMF 정보를 인식해서 유사한 CMF를 가진 상품을 검색해주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 구현을 위한 이미지 처리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인식 대상 제품을 명확하게 판별하기 위해서 배경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품의 파츠를 CMF별로 분해를 해야 되고요. 분해된 파츠별 CMF를 인식해서 유사한 제품에 검색을 해야 됩니다. 각각의 그 이미지 처리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 제거 기술입니다. 배경 제거에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기술이 활용이 되는데요. 해당 기술은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인식을 해서 해당 픽셀이 어떤 세그먼트에 분류가 되는지를 인식하는 그런 딥러닝 기술이고요. 이 딥러닝 기술의 특징은 아트로스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것을 활용해서 그 픽셀 주위의 맥락을 좀 넓게 파악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픽셀이 어떤 맥락에 속해 있는지를 판단을 해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대표적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모델로는 현재 오픈소스로 공개된 모델 중에서 딥랩 V3라는 구글에서 개발한 모델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 딥랩 V3를 통해서 배경 제거 모델을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토타이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쇼파 이미지를 입력을 했을 때 쇼파 주위에 이런 배경을 제거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품의 CMF를 파츠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기 위한 시멘틱 파트 세그멘테이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본질적으로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과 동일한데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이제 제품의 파츠별로 레이블링이 된 그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시멘틱 파트 세그멘테이션도 오래전부터 계속 연구되어 오고 있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현재 파스칼 파트 데이터셋이라든지 파스칼 이미지 넷과 같은 오픈소스 데이터로 제품 파츠별로 레이블링된 데이터들이 약 3만 건 가량 현재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 시멘틱 파트 세그멘테이션은 프로토타이핑을 미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CMF 인식 모델입니다. CMF 인식 모델은 그 일반적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현재 준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모델들이 인셉션이라든지 레즈넷 같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CMF 식별 데이터를 이 모델에 활용해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데 제로 베이스부터 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 1,400만 장의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셋으로 이런 모델들이 프리트레인드 돼 있습니다. 이런 프리트레인드 된 데이터들을 파인 튜닝해서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CMF 분류 모델을 프로토타이핑을 해봤습니다. 인셉션 V3를 활용을 했고요. 사실 지금 주어진 저희 그 디자인진흥원의 CMF 식별 데이터가 CMF가 레이블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별로만 이렇게 레이블링이 돼 있어서 저희가 유사한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플리커 머티리얼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서 약 10가지 종류의 머티리얼에 대해서 레이블링이 된 약 1,000건 가량의 데이터가 있어서 이거를 학습을 해서 저 마우스 이미지를 분류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저 마우스 이미지는 지금 공유 주신 CMF 식별 데이터로부터 발췌를 했고요. 이렇게 인식을 시켜보니까 플라스틱이라고 분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확도가 약 50%에서 60% 사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카테고리가 총 10가지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원래 랜덤 분류를 하게 되면 10%의 정확도를 발휘하게 되는데 이 프리트레인된 인셉션 V3를 활용을 했을 때 약 50%에서 60% 가량의 성능은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총 2가지 관점에서 기대 효과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소비자 관점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상품을 훨씬 편리하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에 제가 찾아본 연구 결과 중에서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는 요인 중에서 약 40%가 CMF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애플의 제품이라든지 아시다시피 비스포크 냉장고 이런 그 제품들의 출시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CMF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이런 서비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그 식물 이름 찾아주는 것도 100만 다운로드 이상 달성을 했잖아요. 저희도 충분히 그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디자이너의 관점에서도 해당 서비스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품들을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이런 벤치마킹 대상 제품들을 검색하는 데 있어서도 해당 서비스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그 약간 프리미엄 서비스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품의 수익 모델로서, 서비스의 수익 모델로서.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이런 CMF가 레이블링된 상품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면 이런 CMF 디자인에 대한 트렌드 리서치 자료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예제 화면과 같이 어떤 특정 CMF 디자인에 대한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면 해당 CMF를 이제 식별을 하고 그 CMF를 활용하고 있는 상품들의 현황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보고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상품들의 댓글이나 뭐 관련 게시물들을 분석을 해서 긍부정도 같은 감성 분석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예컨대 접시에 저 CMF가 현재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도 저희가 기대 효과로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CMF 발표였고요. 저희가 이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면 이 네이밍을 사실 CMF 렌즈라는 건 가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친숙하게 칠 카메라가 어떨까 싶습니다. 즐겁다의 질을 좀 강하게 말한 틀이기도 한데 CMF를 한글로 치면 또 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칠 카메라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CMF 특성 기반의 법률 솔루션 제공 플랫폼 로엔디자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엔디자인은 우선 디자인 보호법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먼저 등록된 디자인 등록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 등록 출원한 자만이 그 권리를 갖는다는 선출원주의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엔디자인은 CMF 특성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다양한 조항과 판례 속에서 CMF 특성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 아래는 이제 국내외 판결문에서 이제 CMF 특성이 중심이 되었던 문장들을 일부 발췌해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다양한 판례 속에서 CMF 특성이 어떠한 쟁점으로 작용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판례는 이제 다이슨과 벡스사의 청소기 디자인 분쟁인데요. 이제 먼저 다이슨 측에서 이제 벡스 측의 청소기가 이제 본인 회사의 청소기와 유사하다라는 것을 사실로 이제 소송을 진행한 판례입니다. 이제 다이슨 측에서 주장한 네 가지 주요 쟁점 중 하나가 이제 먼지 집진 장치의 재질이 투명한 재질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유사하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제 반대로 벡스 측에서는 어떤 배면의 형상이 유광이고 무광이고 또 한쪽은 부드러운 형태이지만 다른 쪽은 거친 형태이기 때문에 형상이 상이하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법원 같은 경우에는 두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사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고요. 이 사례를 통해서 이제 어떤 재질과 마감이 판결의 중심적인 쟁점이 되었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색채와 패턴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그 좌측이 선등록 디자인이고 우측이 후등록 디자인입니다. 이제 둘의 차이는 이제 배경이 비슷한 직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우측 같은 경우에는 나뭇잎 디자인이 그 배경의 디자인과 혼연일체가 되느냐 혹은 그 결합해서 하나의 디자인으로 형성이 되느냐가 쟁점이었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1심과 대법원 심사에서 상이한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들을 통해서 어떤 그 직물의 패턴이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화이자와 한미약품의 디자인 침해 금지 소송인데요. 여기서는 색상이 주요한 쟁점으로 이루어졌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유사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판례는 히딩크 넥타이인데요. 이 경우에도 원심과 대법원이 상이한 판결을 보여주고 있고요. 쟁점은 디자인의 패턴과 색상이 쟁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떤 색상과 패턴 혹은 재질과 마감이 어떤 판례의 중심적인 쟁점이었던 판례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엔 디자인은 디자이너에게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검색 기능입니다. 본인이 디자인한 제품이 기존의 특허와 어떤 부분이 겹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을지 조합을 통해서 그 솔루션을 제공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검색과 조합 기능은 모두 텍스처라는 기본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색채, 재질, 반사, 투과 이 네 가지 특성들을 기반으로 검색과 조합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텍스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사용자가 제품 이미지를 제공을 하면은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이미지 분할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분할된 이미지 속에서 어떤 대표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는 텍스처를 추출을 해내게 되고요. 이제 이러한 텍스처를 기반으로 검색과 조합이라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채 특성인데요. 이제 색채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어떤 픽셀 값의 평균 값을 비교를 하거나 혹은 그 하나하나 픽셀을 비교해 나가면서 이 두 텍스처가 유사한지 유사하지 않은지 비교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오류가 발생할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인공지능 기술에서 이용이 되는 에버리지 풀링이라는 기술을 차용을 했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 텍스처가 있을 때 이 네 픽셀의 픽셀 값의 평균을 하나의 텍스처로 모아서 이렇게 범위를 줄여 나가면서 비교가 필요한 시점에 넓은 범위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비교를 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시간도 절약이 되고 어떤 두 텍스처의 유사성을 비교하는데 효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에버리지 풀링이라는 기술을 차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질 특성인데요. 이제 재질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인 디자인이라는 서비스가 어떤 사용자가 사용을 하거나 솔루션을 제공을 할 때 어디까지나 디지털 상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촉각으로 판별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시각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문자열 데이터로 처리를 해서 그냥 라벨링하는 형태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반사와 투과인데요. 이제 재질의 표면에 빛이 닿을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가지는 반사고 한 가지는 투과인데 이제 반사가 같은 반사더라도 그 반사된 빛들이 표면의 형태에 따라서 거친 표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향으로 반사가 되면서 조금 무광의 형태를 띠게 되고요. 정반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방향으로 반사가 되면서 매끈한 표면을 띠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과 같은 경우에는 빛이 표면을 투과를 해서 반대쪽에 있는 배경색이 보이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반사 투과 같은 경우에는 반사 계수와 투과 계수라는 실수값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텍스처와 네 가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검색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촬영 단계인데요. 촬영 단계에서는 각각의 세그먼트에 대해서 일반적인 촬영과 플래시 촬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는 이유는 반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질의 표면에서 그 빛이 같은 방향으로 반사되는 정도가 클수록 그 반사되는 빛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그 같은 세그먼트에 대해서 그 흰색 픽셀 값의 변화량이 크면 클수록 반사도가 크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반사도를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세그먼트 분리와 라벨링 작업입니다. 이제 우선적으로 세그먼트를 분리를 해내게 되는데요.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CV2라고 이제 인공지능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대로 세그먼트를 분리를 하고 이제 사용자가 임의로 각각의 세그먼트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과도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사용자가 원본을 입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배경색과 얼마나 혼재가 되어 있느냐를 바탕으로 어떤 투과도를 측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처 색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가 대표적인 텍스처를 선택하게 되고요. 재질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의 형태로 라벨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검색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는 다 되었는데요. 이제 각각의 세그먼트에 대한 색채 값은 에버리지 풀링된 형태로, 재질은 문자열의 형태로, 반사 계수와 투과 계수는 실수값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로엔 디자인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각각의 특성을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특성 비교를 통해서 유사도를 측정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조합 과정인데요. 조합 과정은 역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로인 디자인 내에서 각각의 네 가지 특성을 어떤 랜덤한 형태의 텍스처로 변화를 시켜서 제공을 하고요.
이제 랜덤한 형태의 텍스처는 세그먼트로 변환이 되고 다시 제품 이미지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랜덤 텍스처를 세그먼트에 적용시킬 때 이제 그 정방향의 과정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정사각형 모양의 텍스처를 일반적으로 그냥 이어 붙였을 때는 어떤 명암을 표현하지 못한다거나 이제 원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무늬가 이제 상부에서는 모아진 형태로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차원 평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단순히 이어 붙인다면 텍스처가 그냥 단순히 불연속적인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떤 반사나 투과에 있어서 배경색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면 색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겐 기술을 이용을 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기술입니다. 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가짜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생성자와 그 다음에 그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내는 식별자의 경쟁을 통해서 생성자가 조금 더 훌륭한 수준의 가짜 데이터를 만들도록 학습을 시키는 건데요. 이제 이를 조합 기능에 그대로 차용을 시켜보자면 이제 우리의 목적은 어떤 랜덤한 텍스처가 있을 때 이를 자연스럽게 세그먼트에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짜 데이터와 진짜 데이터가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이제 진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 과정에서 이제 사용자가 텍스처와 세그먼트 사이에 관계를 제공했던 것 또는 이제 사용자가 키프리스 상에서 검색을 하면서 검색되는 텍스처와 세그먼트 사이의 관계들이 이제 이건 자연스러운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이 진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페이크 데이터는 이제 랜덤으로 형성이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조합 기능 자체가 조금 더 진짜 같은 자연스러운 페이크 데이터를 형성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이제 사용자가 검색을 통해서 진짜 데이터를 이렇게 찾으면 찾을수록 데이터가 증강이 된다는 점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로엔 디자인 플랫폼이 이제 사용자와 키프리스와 동시에 데이터가 증강이 되면서 발전하는 형태의 플랫폼으로 게시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화면을 좀 구성해 보았는데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각각의 세그먼트들에 대해서 정말 무작위의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디자인 솔루션에 대해서 비슷한 색상을 가진 판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는 비슷한 반사도를 가진 판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볼 수 있고요. 이런 판례들에 대해서 어떤 유사한 정도와 그 유사한 판례들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지막에 무작위로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받는 데에 대한 관련한 사례인데요. 이제 메릴랜드 대학에서 이제 투명한 나무라는 재질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로엔 디자인 플랫폼이 디자이너에게 투명한 나무라는 재질을 제공을 시켰을 때 이제 처음에 디자이너들은 당황을 할 겁니다. 투명한 나무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저도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긴 하지만 투명한 나무는 실제로 연구 개발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로엔 디자인 플랫폼이 무작위의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서 투명한 나무의 디자인은 어떨까라는 식으로 어떤 허물없는 디자인 사고방식의 지평을 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것이 조합 기능이 추구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엔 디자인은 검색을 통해서 디자이너에게 어떤 법적인 담보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 기능을 통해서 디자이너에게 새로운 디자인 영감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터리얼 팀의 팀장 강성훈입니다. 저희가 기획한 서비스는 CMF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천 AI 기반 AR 문해력 교육 서비스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문제 정의부터 기대 효과까지 차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정의입니다. 2018년에 이제 실시한 OECD 주요 국가들의 디지털 환경에서 문해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은 OECD 국가들 중 거의 최하위를 기록을 하였는데요.
OECD 회원국들의 문해력의 지표의 평균은 약 47% 정도였던 것에 반해 한국 학생들은 약 25.6%밖에 안 되는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후속 연구를 찾아보니 2021년 역시 201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 학생들의 문해력이 평가가 되어서 여전히 이제 국제적인 수준에서 보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디지털 문해력 저하의 가장 큰 이슈가 숏폼 형식의 그리고 이 영상 위주의 디지털 콘텐츠에 노출되는 시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고, 이러한 콘텐츠는 특히 이제 일방향 시청각 위주이기 때문에 문해력 교육의 핵심인 말하기와 표현하기 활동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게다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제 교육 시장에서 온라인 콘텐츠가 이제 더욱 활성화되어서 이제 이미 아동들의 문해력 저하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가 되었는데요. 특히 근데 이제 언어학습은 이제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적인 읽고 쓰는 능력에 대한 마지노선을 전문가들은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 중 문해력이 부진한 아이들에게 학부모들이 이제 가정에서 한글을 떼도록 특단의 과제까지 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교육 방법론적으로 살펴보면은 아이들의 문해력 교육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은 그림과 같이 이제 언어와 시각 자료를 통합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인 유아동들에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요즘처럼 이제 시각적 콘텐츠가 보편적이게 된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를 이미지의 형태로 해석하고 또한 언어적으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능력인 시각적 문해력이라는 키워드가 융합적 교육 패러다임의 중요한 부분으로 활발히 도입 및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편 또 업계 수요를 위주로 살펴보게 되면은 공교육의 경우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초등 국어 수업 시간을 이제 전체 시수의 약 7%에 해당하는 34시간을 추가를 하였고, 사교육 시장에서도 문해력 관련 수요가 약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구몬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문해력 관련 콘텐츠 회원이 약 82%가량 증가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시각적 문해력이 더욱 강조가 되면서 그림책 기반의 문장력 및 표현력을 기르는 콘텐츠 또한 활발하게 소비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시각적 문해력과 이제 기존 언어 능력을 함께 길러주는 사례가 이제 도입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제 얼마 전에는 EBS 문해력 유치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주제를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수십 종류의 과자 봉지로 이제 되어 있는 스티커를 나눠주고 마음에 드는 것들을 이제 벽에다가 붙이면서 글을 읽어보고 창작하는 활동을 소개하는 다큐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어붙인 과자 봉지로 뭐 로봇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물에 뭐 예를 들어서 로봇팔이 어땠느니 하면서 이제 자신들만의 스토리텔링을 신나게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저희 팀은 여기서 아이디어를 착안하여서 시각적 문해력을 키워주기 위한 도구를 CMF 데이터로 활용하고 각 CMF 데이터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언어 표현 데이터를 구축하여 AI 시스템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 서비스를 기획하였습니다. 예, 부모와 자녀가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CMF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추천 AI 기반의 AI 문해력 교육 서비스인데요. 먼저 약 100개 제품군에 11개 이상의 제품으로 나뉘어진 CMF 데이터를 기본 색상 14가지와 이제 진한, 연한, 보통의 채도 구분 3단계로 총 이제 42개의 카테고리로 CMF 데이터를 재분류합니다. 발달 심리학에 근거하면은 이제 9세까지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컬러는 약 10개에서 15개 정도 이미 밝혀져 있는데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 타겟 이미지와 데이터셋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여 임베딩하는 피처 익스트랙터로 사전 학습된 이피션트넷 B7을 사용합니다. 저희의 인공지능 모델은 이제 영화의 포스터, 스틸컷의 이미지와 또 이제 리뷰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 선호에 맞는 비슷한 영화를 추천해주는 추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때 뒤에서 소개하겠지만 텍스트 특징 추출기인 버트 기반의 모델과 합쳐졌을 때 이피션트넷이 뭐 다른 레지넷과 같은 레지넷이나 뭐 인셉션 V7과 같은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낸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아이들의 표현을 통해서 CMF 데이터가 이제 추천 시스템을 통해 추천되기 위해서는 이제 카테고리를 재분류한 CMF 이미지 데이터별로 아이들의 언어로 표현한 텍스트 데이터셋을 구축을 합니다. 이제 컬러에 대한 분류를 이미지 임베딩을 할 때 이미 했기 때문에 질감과 마감에 대한 느낌을 언어로 이제 표현한 데이터세트를 구축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아이들의 컬러에 대한 선호가 아이들의 감정 및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CMF 이미지 데이터를 보고 느끼는 그런 감정 표현 또한 텍스트 데이터로 함께 구축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는 것은 당연히 비용이 들지만 충분히 구축 가능하고 서비스적 차원에서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특징 추출기로는 이제 버트 기반의 사전 학습된 코어 버트를 사용하여 텍스트 임베딩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CMF 42개로 이제 분류한 이미지 데이터와 이에 해당하는 언어 표현 데이터 도메인의 특징을 결합하기 위해서 텍스트 이미지 임베딩 방법을 통해 CMF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잘 표현하는 텍스트 이미지 임베딩 모델을 구축합니다. 학습은 이제 주어진 데이터들의 상대적인 거리를 예측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트리플렛 랭킹 로스라는 로스 함수를 사용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학습에는 이제 3가지 데이터가 한 쌍으로 사용되게 되고요. 기준이 되는 데이터를 앵커, 그리고 나머지 2개의 데이터를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로 이제 정의한 후에 앵커와 포지티브, 그리고 앵커와 네거티브의 거리를 측정하여 포지티브는 더 가깝게 학습하고 네거티브는 더 멀게 학습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거리 계산은 유클리디안 거리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면은 이미지와 텍스트가 결합되어서 CMF 데이터를 이제 잘 표현하게 되고, CMF 데이터를 컨텐츠라고 한다면 컨텐츠 간의 관계를 잘 학습한 텍스트 이미지 임베딩 모델을 구축하여 추천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된 텍스트 이미지 임베딩 모델은 CMF 추천 시스템의 코어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언어 표현을 통한 이제 문해력 향상에 있기 때문에 음성 입력을 시스템 내에서 텍스트로 바꿔주는 코어 스피치 모델을 사용한 음성 인터페이스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제공된 기본 가상 물체를 보고 부드러운 나무로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텍스트 이미지 임베딩 모델에서 언어 표현과 가장 관계가 높은 CMF 데이터를 찾아서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설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추천 개수나 옵션 등을 당연히 줄 수 있겠고요. 컬러, 감정, 질감, 마감에 대한 설명이 이제 비슷할수록 이제 그것과 비슷한 CMF 데이터가 아웃풋으로 출력되는 인공지능 CMF 추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비스는 유아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획을 했습니다. 먼저 나이가 어린 유아들에게는 이제 시각적 이제 기본 인지 요소인 색상 맞추기 기초 미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딱딱하다, 부드럽다, 매끈하다와 같은 기본 질감 표현을 익히도록 유도하는 튜토리얼을 이제 미션으로 온보딩을 시작합니다. 튜토리얼을 이제 마치고 나면은 이제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형태가 있는 사물이 주어지고, 튜토리얼에서 이제 익힌 컬러와 질감 표현을 응용하여 제시된 사물과 같은 컬러와 이제 질감을 적용해 나가며 표현력을 학습하는 게임형 교육입니다. 사물들의 특성을 이제 CMF 데이터에 기반해 표현하면서 시각적 문해력과 어휘력을 동시에 길러줄 수 있어서 세상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 훈련입니다. 사물들의 이제 특징을 이제 제시된 CMF 데이터를 이제 맞추며 표현하는 학습을 하고 난 후에는 자유도를 많이 올려서 이제 기초 블록을 제공하고 학습한 여러 CMF 데이터들을 가지고 원하는 것들을 창조해 볼 수 있는 스텝이 이어집니다. 부모님이 이제 가이드를 해줄 수도 있고 다양한 표현들을 더 이끌어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소통하는 방식은 교육학적으로도 권장되는 방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좋아하는 로봇이 사는 집을 만들어 볼 수 있고, 부모님은 이렇게 CMF 블록을 가지고 만든 결과와 과정에 개입하여 여러 가지 설명과 표현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거치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의도한 바를 설명하는 학습을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고 상상력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AI 시스템을 장착해서 어느 공간에든 증강시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추가적인 기능으로 이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널프라는 3D 객체 복원 기술을 사용하면은 기본 블록 단위를 사용해 창조하는 놀이를 넘어서서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사물이든 활용하여서 CMF 데이터를 입혀보고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인형이나 장난감 혹은 어떤 사물이든 사진을 이제 약 30장 정도만 찍으면 이제 해당 객체를 높은 해상도의 3D로 복원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객체 표면에 해당하는 텍스처를 원하는 CMF 데이터로 변경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표면은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3D 공간상의 작은 포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의자의 어떤 등받이와 그 팔걸이, 다리 등을 자동으로 이제 구분해줄 수 있는 구분하여 색상을 이제 변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이 이미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서비스를 기획할 때 고려했던 개발 프로그램은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 이 널프를 활용해 볼 수 있는 여러 플러그인들이 꽤 공개가 되어 있어서 직접 사용해 보며 기술적 타당성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기획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형태와 질감, 컬러, 마감까지 아이들이 원하는 가상의 사물을 만들어서 세상에 적용시키고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시각적 문해력을 기르고 언어 표현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좀 체계화된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AR 기능을 좀 주체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해상도를 이제 CMF 데이터를 사용해서 다차원적으로 높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기대 효과로는 약 16만 장 이상으로 구축된 CMF 빅데이터가 직접적인 학습 도구로 활용되어서 아이들의 문해력과 표현력 상승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한 기획서의 분량의 한계로 자세히 넣지는 못했지만 이 색채 교육 자체가 아이들의 감수성 발달과 정서 순환에 큰 도움이 되어서 정서지능 발달 교육까지도 표괄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존 그림책에 국한되었던 이런 시각적 문해력 교육을 극복할 수 있는 융복합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서울대학교 AI 시각정보팀 팀장 강유선입니다. 지금부터 시각장애 사용자를 위한 CMF AI 서비스 제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배경에는 시각장애 사용자,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두 번째 서비스 핵심에서는 서비스의 사용 구조와 서비스 내용, 시나리오를 제안합니다. 기술 적용과 기대 효과에서는 서비스 현실화와 기술 적용, 기대 효과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비스 배경입니다. 시각장애인은 크게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선천적 시각장애와 사고와 질병에 의해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시각을 상실한 후천적 시각장애인이 나누어집니다. 실명 예방을 위한 국제기구 LAPB에서 통계 내린 시각장애인의 수는 2015년 기준 2억 5천, 21년 기준 2억 8천으로 늘었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달리 물건의 위치나 이동에 민감하며 선천적 시각장애인들도 익숙한 물건 외에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고 후천적 시각장애인들은 더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현재 사용하는 보조기구에 AI 서비스가 더해진다면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에 조금 더 녹아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반영한 것이 바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배경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해진 요즘, 기술의 발달은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문명의 이기이며 CMF와 AI에 의한 기술 시각장애 사용자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일반 사용자가 장애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CMF AI 서비스의 사용 구조입니다. 시각장애 사용자는 스마트 글라스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생활에서 AI의 도움을 받습니다. 특히 일반 사용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시각장애 사용자의 특수한 필요성에 따라 이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CMF 데이터를 직접 촬영하고 원시 데이터로 전환시킵니다. 그 데이터들은 다시 AI에 의해 원천 데이터로 전환되고 이후 데이터 라벨링을 통해 시각장애 사용자에게 유용한 CMF 빅데이터가 되며 AI는 이 CMF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장애 사용자에게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본다면 사용자 A가 저장한 데이터의 정보를 CMF 식별 기술을 통해 등록한 사용자 A를 포함해서 사용자 B, C 등 다수가 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정교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장애 사용자가 촬영한 사진으로 CMF 식별이 진행되고 원시 데이터와 원천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 후 데이터 라벨링을 하고 시각장애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순환 과정은 수집된 데이터들이 AI 학습과 알고리즘에 의해 유용성이 높아지고 더 견고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각장애 사용자나 가족, 지인 등이 직접 CMF 원시 데이터를 등록하고 AI에 의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각 정보의 기본 빅데이터를 형성합니다. 이후 원시 데이터를 원천 데이터로 변환시켜 다른 사용자가 등록한 CMF를 전혀 다른 공간에 새로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순환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자들에 의한 크라우드 소싱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 사용자에게 CMF 기술을 활용하여 AI가 생활 보조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구성한 시나리오입니다. 51세 여성인 이 여성은 혈압과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서서히 시력이 저하되는 시각장애를 얻고 빛만 겨우 감지할 정도로 시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CMF 기반 AI 서비스와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 소재, 색, 표면 처리가 다른 유리잔, 프라이팬 등 주방용품을 사용하는 데 유용한 시각 정보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AI는 주방용품을 스캔하고 CMF의 식별 데이터, 즉 색, 금속, 플라스틱 소재, 표면 처리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라벨링하고 추출된 물건의 시각 정보를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 소리로써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또 다른 시각장애인 사용자 B는 31세 남성으로 출근하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갑작스러운 시력 상실을 겪게 됩니다. 생활의 모든 부분이 힘들고 낯설어진 상태로 B는 평소에 쉽게 사용하던 가구와 용품, 실내 이동을 새로 익혀야 되며 때로는 선풍기조차 위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때 CMF 기반 AI 서비스와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 사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생활 방식을 익히고 위험 요소를 피하며 B는 생활의 안정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선풍기의 플라스틱 소재와 표면, 날개를 보호하는 창살, 버튼 등의 CMF 데이터를 식별하고 라벨링이 이루어지면 AI가 추출된 물건의 정보를 역시 소리로 사용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남성은 교통사고 이전에 눈으로 물건을 보고 사용했던 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풍기의 형태, 기능, 위험한 부분을 판단하는 데 보조적인 도움을 얻게 됩니다. 시각장애 사용자 C는 선천적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생활 방식에 익숙합니다. 자신의 집 안에서는 일상생활에 거의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지내지만 다른 지역의 친구나 가족, 집 등에 이동을 하게 되면 새로운 실내 환경에서는 항상 긴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CMF 기반 AI 서비스를 이용하며 가구, 사물에 대한 식별 정보를 제공받고 생활 보조의 역할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실내 환경 적응에 대한 긴장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AI가 바닥에 널브러진 장애물을 감지하고 소재와 컬러, 마감 처리 등 상세 정보를 식별하고 데이터 라벨링이 이루어지면 AI는 추출된 물건의 정보를 소리로 다시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다음은 기술 적용과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기술과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통해 시각장애 사용자의 생활 보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디바이스인 스마트 글라스는 현재 센서, 배터리, 정보 송수신 등 핵심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면, 문자 인식 등 형태 편중된 시각 정보와는 다르게 다각도의 정밀한 CMF 정보와 AI 알고리즘의 활성화는 서비스 현실화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입니다. 시각장애 사용자를 위한 CMF와 AI 서비스는 기대 효과가 4가지인데요. AI 알고리즘에 의한 CMF 정보로 생활의 편의성과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 생활을 보조합니다. 크라우드 소싱의 활성화를 통해 시각장애에 특화된 CMF 기반의 정교한 시각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술 융합과 확장으로 사물 인식의 정확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통합형 시각 정보 제공, AI 플랫폼 서비스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도전의식과 관계망을 활성시키고 능동적 사회 참여 가능성을 상승시킴으로써 기존의 재활 패러다임에서 자립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시각장애 사용자를 위한 CMF AI 서비스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구에게나 쇼핑할 권리가 있다. 쇼핑 확대경에 대해 발표할 파카와 웹스팀 신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커머스 시장은 날이 갈수록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 134조 원에서 2021년 193조 원까지 가파르게 거래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국내 유통시장 매출 중 온라인 업체 비중의 추이인데요. 2016년 31.8%에 달하던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2018년엔 37.5%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이커머스 시장의 규모는 무려 세계 5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매출액도 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의 이커머스 시장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에서 배제되는 이들이 있다는데요. 2021년 기준 우리나라에 25만 명이 살고 있고 장애인 1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비율이며 후천성으로 앓게 된 비율이 약 90%에 달하는 바로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인터뷰나 관련 기사를 찾아보았을 때 시각장애인은 밥을 먹는 것, 시험을 보는 것, 화장실을 가는 것처럼 정말 당연한 일에도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키오스크의 등장은 인건비 절약 그리고 주문의 편리함을 제공해줬지만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키오스크가 많기 때문이죠. 또한 시험을 볼 때도 교수님의 배려가 있어야 공평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고 화장실을 갈 때도 잘 구분해서 가야 민망한 상황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약 25만 명의 시각장애인이 존재하지만 그들을 위한 체계는 제대로 잡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데 온라인 쇼핑은 어떨까요? 이커머스 플랫폼에는 상품 상세 설명이라는 칸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플랫폼이 이를 텍스트로 쓸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판매자들은 상세 설명 참조라며 이미지에 담긴 텍스트로 이를 대체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스크린 리더는 읽을 수 있는 것이 텍스트 정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이러한 이유로 정말 제한된 정보만으로 물건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품을 구매할 때 종류, 이름, 가격뿐 아니라 마감과 소재, 색 등과 같은 정보를 모두 고려하는데요. 이런 정보를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CMF 데이터를 학습한 AI를 통해 물건의 마감과 소재 등의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아이디어를 점검하고 또 구체화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시각장애인 전용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SM플래닛의 김종국 이사님을 만나 뵈었고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UI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그러자 대표님께서 직관성이라고 답해 주셨고 최대한 디자인을 할 때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화살표나 방향키 이런 것들을 신경 쓰셨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현 이커머스 플랫폼의 문제점이었고 소리마켓이라는 시각장애인 전용 이커머스 플랫폼이 있지만 아직 이는 상세정보 이미지에 담긴 텍스트를 읽어주는 정도라며 아직 CMF 식별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없으며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라벨링이 잘 된 데이터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대화를 나눈 후 몇 가지 세부사항을 수정하였고 이에 최종적으로 CMF 식별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베리어 프리 서비스 쇼핑 확대경을 제안드립니다. 우선 저희 서비스의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앱을 실행하면 사고자 하는 물건을 어디서 보았는지 플랫폼을 선택하거나 직접 사진을 업로드 혹은 촬영할 것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커머스 플랫폼을 선택하면 해당 상품의 이커머스 플랫폼이 등록한 상품 번호를 입력하고
이를 입력하면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를 활용하여 상품 상세 사진을 추출합니다. 혹은 사진을 직접 촬영하거나 업로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제공한 사진을 통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용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사진을 CMF 식별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분석해 상품의 상세 정보를 안내해주고, 사용자는 이를 듣고 구매하러 가기 버튼을 통해 해당 상품의 링크로 이동하거나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할 데이터는 AI 구축 과정에서 CMF 식별 데이터와 실제 상품 사진 등의 데이터를 통해 라벨링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선 오픈 API를 통해 가져온 상품 등록 사진과 사용자가 직접 제공한 사진, 그리고 CMF 식별 데이터를 학습한 AI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후에 사용자의 피드백이나 모니터링을 통하여 데이터셋을 증가하고 AI를 구도할 예정입니다. 한번 간단히 구현 과정을 따라해 보았는데요. 저희는 우선 제공받은 CMF 데이터를 모두 내려받고, 해당 데이터를 메쉬, 신딩 마감, 패브릭, 나무 무늬 등으로 분류 후 라벨링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 구글에서 제공하는 티처블 머신이라는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해당 데이터들을 학습시켰습니다. 지금 나온 사진은 제가 입고 있는 옷을 인식시키자 패브릭이라고 결과를 도출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희는 충분한 데이터와 적절한 알고리즘을 통하면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프로세스는 이렇게 사용자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우선 자신이 사고자 하는 물건을 검색한 뒤에 자신이 원하는 카테고리의 물품을 선택하고 정보에 있는 상품 번호를 복사합니다. 이는 텍스트로 제공되고 있어 스크린 리더가 읽을 수 있고, 이에 시각장애인 분들도 용이하게 상품 번호를 인식하고 이를 입력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 쇼핑 확대경을 통해 상품 번호를 입력하면 오픈 API를 통해 등록된 상품의 상품 사진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이미지 정보 및 상품 정보가 일부 담긴 XML 파일입니다. 이를 파싱하여 원하는 태그, 즉 이미지를 뽑아내 상품 사진을 AI에게 전달하면 AI는 이 사진을 분류하고 이에 담긴 CMF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요거트 볼을 검색했을 때 우드 재질, 스테인리스 재질, 유리 재질, 플라스틱 재질 등 다양한 상품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를 쇼핑 확대경을 통해 점검하면 시각장애인 분들도 손쉽게 CMF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데이터와 구글에서 제공하는 머신을 사용하였지만 추후 현재 수집된 데이터를 전부 라벨링하고 서포트 벡터 머신, 랜덤 포레스트, 인공신경망 등의 알고리즘 및 학습 모델을 도입하면 인공지능의 성능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CNN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CNN은 합성곡 신경망으로 인간의 시신경을 모방한 이미지 데이터를 분류할 때 많이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CNN은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는 부분과 클래스를 분류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징 추출 영역은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를 여러 겹 쌓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특히 컨볼루션 레이어는 입력 데이터에 필터를 적용 후 활성화 함수를 반영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합성곱층은 합성곱 연산을 통해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CNN은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필터를 통해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고 불변하는 특징을 강화하고 이를 입력 데이터로 신경망으로 보내 분류를 해주는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수요자 및 기대 효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서비스 수요자는 크게 사용자인 시각장애인, 이커머스 플랫폼, 그리고 사회로 분류할 수 있고, 사용자는 CMF 데이터의 등장으로 정보 제공의 다양함 및 인터넷 쇼핑의 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 플랫폼은 시각장애인에게 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용자 경험 향상을 노릴 수 있고, 또 이를 토대로 하는 유저 유입 및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CMF 데이터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장벽을 허물고자 하는 쇼핑 확대경의 파커와 베스팀이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크래퍼레이션 나의 영감을 내 손에 언제든 이번 CMF 식별 데이터 활용 서비스 기획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팀 조남지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다음과 같이 비즈니스 설정, 데이터 정의, 알고리즘, 서비스 소개, 그리고 기대 효과 및 BM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는 이번 기획 배경에 대해서 찾아본 결과 디자인 시장 내에서 CMF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스타일링을 통해서 디자인이 감성 표현이 가능하게 된 이후부터 소비자 욕구가 다양하게 되고 그 이후로 인간의 모든 감각을 자극하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이 자리매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감성 문화 시대가 도래했다고 명명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감성 문화 시대의 CMF 디자인은 사용자의 감각 경험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컬러, 머테리얼, 피니싱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감성을 기반한 CMF 제품 디자인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저희는 CMF를 적용한 디자인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는데요. 실제 사례로 LG전자에서 최근 CMF 디자인을 적용한 프리미엄 상품 라인인 LG 오브젝트 컬렉션을 출시한 이후 18.5%의 판매율이 증가한 것을 보아 해당 LG 오브젝트 컬렉션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CMF 디자인을 적용한 프리미엄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확인됐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CMF는 산업 제품 디자인 프로세스 내에서도 중요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산업 제품 디자인 프로세스 내에서 제품 검증 단계에서 CMF가 적용되고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CMF는 전체적인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검증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제품 디자인 프로세스 내에서 개인에게도 이러한 제품 디자인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굿즈 및 커스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고 개인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간편해지면서 최근 저희가 이번에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굿즈라는 키워드를 검색량 추이를 보아서 5년간 잘라서 보았을 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굿즈 및 커스텀에 대한 관련 관심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으며 SNS 플랫폼을 활용한 개인들이 쉽게 인플루언서나 작가가 되어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펀딩을 통해서도 개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판매 루트가 다양화되면서 개인이 제품 디자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개인 디자이너들은 개인 디자이너들은 좀 영세한 환경에서 디자인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디자인 과정 중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했는데요. 그 중에서 소재를 검색하거나 탐색하고 기록을 하거나 구현하는 데 있어서 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저희가 FGI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디자인 과정 중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처럼 응답한 결과를 보았는데요. 이를 저희는 CMF 결정 단계에 대해서 총 2가지로 범주를 나눠서 페인포인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재를 찾는 과정에서는 원하거나 필요한 소재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 또는 일상 속에서 제품의 소재들을 정보를 알기가 어렵다는 점, 또 소재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장한 소재들이 파편화되어서 본인이 레퍼런스를 구한 것들을 저장한 것을 확인하기가 힘들다. 또 원하는 소재를 손쉽게 적용해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페인 포인트들은 저희는 총 4가지 솔루션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디어 피드입니다. 유저에게 큐레이팅된 소재 이미지가 보이는 홈피드로 영감의 탐색과 발견을 할 수 있는 피드로 활용을 하고자 했고요. 두 번째는 영감 포착입니다. 물건을 찍었을 때 소재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유사한 소재를 추천받는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는 영감의 기록이고요. 소재를 저장하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기능으로 유저만의 기준을 적용해서 소재를 분류하거나 모아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3D 모델링을 통해서 소재를 제품에 적용했을 때 CMF 디자인이 구현된 모습을 3D 모델링을 통해서 구현하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서 개인 디자이너들이 CMF 디자인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간편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활용하는 데이터셋은 총 3가지입니다. 각 데이터셋별 특징과 예상 활용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MF 식별 데이터, 즉 저희 이번에 대회 데이터로 제공해 주신 데이터셋입니다. CMF 표현을 분류하기 위해서 제품 이미지 데이터가 수집되어 있는 상태이며 데이터가 라벨링된 자료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DKWorks 아카이브 내에 있는 CMF 샘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소재별로 종류, 색상, 적용 기술, 외관, 느낌과 이미지가 분류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로서 저희는 이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데이터셋을 통해서 아이디어 피드 내 데이터베이스로서 활용을 하고자 하고요. 또 스마트 렌즈라는 추후에 설명드릴 저희의 서비스에 대해서 훈련 데이터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대용량 3D 객체 데이터입니다. 이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셋이고요. 저희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객체 데이터들을 3D 모델링으로 저장되어 있는 정보 데이터셋으로서 저희가 3D 모델링을 적용 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알고리즘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 기반 협업 필터링 모델로서 머신러닝을 가장 잘 활용한 추천 알고리즘의 일종이자 유저의 잠재적 특징, 즉 선호하는 취향을 잠재 노드를 통해 추론하여 자동으로 항목을 추천하는 모델입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레이턴트 팩터 방식을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사용자와 아이템을 잠재적인 차원들을 통해서 유저의 선호를 모델링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항목 간 유사성에서 벗어나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여 특정 항목을 선호하는 유저들의 선호 이유를 추론하고 잠재 노드를 통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아이디어 피드 내에서 유저들에게 좀 더 적절한 그런 소재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활용할 때 해당 알고리즘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CNN입니다. 인간의 시신경 구조를 모방한 기술로서 인간의 이미지의 공간 정보를 유지한 상태로 학습이 가능한 모델인데요. 이미지를 인식하기 위해서 패턴을 찾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유넷 구조를 사용할 예정인데요. 이는 입력 데이터의 특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며 이미지 데이터에서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수월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추후에 스마트 렌즈를 통해서 일상 속 소재를 찍었을 때 일종의 이미지를 보정하거나 해상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해당 알고리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여 소개를 드렸고요. 이후에 모바일넷 구조 같은 경우 이미지의 추상적인 특징을 여러 관점에서 추출하여 위치에 무관한 특징을 추출해 분류된 군집에 있는 이미지로 분류를 합니다. 해당 알고리즘은 저희가 소재를 찍었을 때 그와 유사하거나 또는 추천할 수 있는 소재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때 해당 알고리즘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텍스처 맵핑입니다. 텍스처 맵핑은 모델링된 객체를 삼각형, 폴리곤형 표면으로 표현하여 텍스처를 렌더링하는 테크닉으로 텍스처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각 폴리곤의 꼭지점마다 텍스처 좌표와 매칭되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데요. 앞서 설명드린 3D 객체 데이터셋에서 해당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알고리즘과 굉장히 적절한 활용도를 가지고 있을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오픈젤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해당 알고리즘은 실제 가상현실과 CAD 게임 등에 활용되는 것과 같이 2D 또는 3D 벡터 그래픽을 표현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어서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당 텍스처 매핑은 총 크게 세 가지 스텝으로 나눠서 구현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 버텍스 쉐이더를 통해서 올바른 픽셀 위치에 텍스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UV 좌표계를 활용한 좌표값을 재정의하고 그 주소에서 3D의 공간 개체 좌표에 다시 매핑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통해서 색과 텍스처를 적용하여 픽셀과 데이터를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텍스처 좌표들을 3D 모델 표면 내에 좌표점에 맞춰서 왜곡된 텍스처를 씌울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마지막 렌더링 과정을 통해서 3D로 구현된 모델을 2D 화면으로 실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구현되는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구현이 되게 됩니다. 이어서 저희 서비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래퍼레이션, 나의 영감을 내 손에 언제든. 일상 속 영감을 언제든 기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 탐색하고 찾아보는 경험을 누구나 한 손에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저희의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플로우로 진행이 되는데요. CMF를 고민 중인 개인 디자이너들이 아이디어 피드를 통해서 더 많은 소재 데이터를 탐색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스마트 렌즈를 통해서 일상생활 속 소재 데이터를 검색하고 나의 스크랩북을 통해서 아이디어 피드, 스마트 렌즈로 찾은 소재를 저장하게 됩니다.
모델링을 통해서 마지막 나이 스크랩북에 저장된 소재를 실제 객체의 3D로 적용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디자인 단계 내 CMF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 각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 피드인데요. 유저에게 큐레이팅된 소재 이미지들이 보이는 홈피드로서 상단에 검색하기 기능을 통해 아이디어, 주제, 소재, 기술 정보 등을 검색하여 원하는 소재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크롤 다운을 하면서 자세한 소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각자가 영감에 대해서 새로운 탐색과 발견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렌즈입니다. 객체를 찍었을 때 소재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인식된 소재 또는 그와 유사한 추천 소재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유저가 촬영한 이미지를 입력 데이터로 받아 업로드가 되고 이를 CNN을 통해 질감과 패턴, 픽셀 강도 등을 촬영된 이미지의 특징을 나타내는 벡터로 다시 추출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를 데이터셋의 이미지와 업로드한 이미지의 유사도 및 라벨링을 통해서 비교하여 소재와 유사 소재 등의 이미지를 서로 비교하게 되어 추천된 소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 스크랩북 기능입니다. 유저가 영감받았던 소재를 저장하여 모아볼 수 있는 기능으로서 자유롭게 소재를 분류하고 모아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중간에 소재를 저장하는 중간에 메모를 함께 저장할 수 있어서 당시에 느꼈던 느낌이나 감정들을 함께 저장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모델링입니다. 나의 스크랩북에 있는 소재들을 실제로 제품에 적용하였을 때 어떻게 디자인이 구현이 되는지 3D 모델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유저가 소재와 일상재를 먼저 선택을 하고 이를 통해서 3D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존 CMD 데이터셋의 2D 파일과 소재 데이터 파일을 BMF 파일 형식으로 다시 전환을 하고 이를 오픈GL이라는 알고리즘을 활용을 하여 일상재별 메쉬 데이터 속 좌표계의 소재 데이터를 반영하여 텍스처 랩핑을 진행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렌더링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 효과와 수익 모델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각 참여 주체인 사용자, 앱 서비스, 그리고 산업 전반에 대한 이 세 가지 참여 주체에 따라서 기대 효과가 달리 기대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 기대 효과로서 개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과정 내 CMF 결정 과정을 효율화시켜서 더 생산성이 높은 디자인 경험을 구축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앱 서비스 내에서는 사용자가 사용할수록 데이터 적재가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공 가능한 소재 데이터베이스 향상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산업에서는 디자인 제작에 저희 앱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술계 전반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저희의 BM입니다. 저희는 최대 사용 가능한 서비스 용량 또는 횟수에 따라서 차등 조건을 두어 월별 서비스 이용료를 주 수익 구조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장 가능한 소재 수나 모델링 횟수 또는 모델 가능한 객체 수에 제한을 두어서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숫자로 제한을 두고 추가적으로 금액을 지불할 시에 프로로 갱신을 하여 무제한으로 저희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것이 저희 서비스의 목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